네, 대북 리스크에 대한 시장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가뜩이나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좋지 않은데 왜 자꾸 도드라지게 강조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심화되기 전에 문제를 인식하고 공론화시켜서 미리미리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방비하는 이런 정도의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취재 기자를 함께 나와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변수에 우리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은 기사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고 환율은 또 강해지고 있고 상승한다는 의미죠.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조현 기자 출연해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죠. 보도국 증권팀의 조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또 들어왔다고요.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북한이 10일경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8시가 조금 지나서 나온 소식입니다. 북한이 평양에 주재하는 일부 외교 공관들에게 오는 10일까지 통보하라고 철수를 통보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바인데요. 이 같은 통보에 또 북한이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언질이 함께 있었다라는 소식을 일본 산케이 신문이 9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일 평양의 외국 공관들에게 철수를 권고할 당시 특정 외교관들에게는 이르면 10일 일본 영토를 넘어서 태평양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또 그 후에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철수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템포 쉬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번 이 발언에서 미사일이 향하는 곳은 일본 영토를 넘어서 태평양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 소식통도 최근 북한 동해 인근에 통신량이 폭주하고 있어서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라고 관측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지난주부터 언급이 됐었고 금융시장에서는 이것을 가정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긴 했습니다만 미사일의 이제 발사 진행 상황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대북 관련된 재료는 우리가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도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추측해 보건데 심해지고 있다라는 그 관측은 역시 마지막 한기의 노선,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대북 개성공단 소식이 있죠. 이 개성공단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먼저 어제 발표된 소식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일 어제죠. 오후 5시 15분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북측 종업원 전부를 철수하고 가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방송은 좀 상당히 짧았습니다. 먼저 화면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 네, 김양건 비서의 담화를 보시면 한반도가 전시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에게 괴성공업지구를 돈줄이라 표현하고 억류, 인질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존엄을 모독한 것이라며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하겠다라고 북한은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9시경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개성공단을 둘러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처음에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히려 북한이 초강수를 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 5만 3천여 명의 북측 근로자들은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개성공단이 가동 9년 만에 처음으로 올스톱된 셈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오전 개성공단에 들어가려는 우리 측, 남측 인원의 통행을 막고 공단 내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력에 귀환만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12일까지 철수할 남측 직원의 명단을 내라고 했는데 바로 내일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조치에 우리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는데요. 통일부는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 문제가 가장 큰 초미에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이마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특히 상장 기업들이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기업들이 지금 개성공단에 있죠? 총 123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중 10개 기업이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남북 관련주라고 하면 대표 종목으로 꼽히는 로만손과 신원, 또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한샘, 자화전자, 경원산업, 태광산업, CM플러스, 제영솔루텍 등이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공단 가동이 언제 다시 정상화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매우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 또 그간 개성공단 관련 조치 중에서는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어서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지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오늘 오전 11시 긴급회동을 엽니다. 근로자들의 철수 문제와 1조 원 가까이 투자돼 있는 생산시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또 개성공단 정상화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저희 한국경제TV는 어제 속보가 나오자마자 이 북한 개성공단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때 시간이 6시를 조금 지난 시각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정작 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직접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통보가 왔는지에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네. 관련 발언들은 지침은 없었나요? 성을 물어보십시오.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통보를 받은 게 없다. 관련 지침도 내려온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르쇠로 일관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시까지는 아직 근로자들에게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현지 분위기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은 잠잠하군요. 자,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는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는 남북 분단의 이 이야기인데, 이것이 수치적으로 현재 움직이는 숫자도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금융 지표들은 현재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북한 리스크와 함께 또 엔화 약세까지 더해지면서 전형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우리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가 변동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인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어제 기준으로 18.29로 지난해 10월 26일 19를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코스피 지수도 함께 보겠는데요. 코스피 종가 지난달 말에는 2,000선을 훌쩍 넘어섰었지만 북한 문제가 불거지자 6거래일 만에 무려 9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1,91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또 외환시장도 보겠습니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 지표는 8일 10.15%를 기록해 지난해 6월 15일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10%대로 상승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신용 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도 6개월 만에 최고치에 올라서는 등 금융시장이 매우 이렇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시장 진단, 내용을 일단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보도국 증권팀의 조연 기자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